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10% 빠졌다가 다음날 9% 오르고 이게 투자인지 도박인지 헷갈리실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에서 꽤 무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데요. 지금이 극단적인 버블이다. 평생 다시 못 볼 고점이다. 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팔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정리하고 현금 들고 계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일론 머스크가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은퇴 자금 모을 필요 없다. 어차피 돈의 가치가 곧 사라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왜 돈이 필요 없어질 거라고 할까요? 그 배경과 진짜 의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실 때 어떠세요? 심장이 좀 두근거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주가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빨간불이면 안도하고 파란불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일까?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괜한 게 아니었어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지금 시장은 극단적인 버블 상태다. 평생 다시 못 볼 고점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월가에서 손꼽히는 대형 투자은행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쉽게 풀어드리면요.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루에 12% 폭락했다가 다음날 9% 폭등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요. 예전엔 1, 2% 움직여도 큰일 난 것처럼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10%가 왔다 갔다 해도 오늘도 그러네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현금을 쥐고 계십니다. 일단 팔고 보자, 폭락하면 다시 사지 뭐라는 생각이시죠.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위험할 때 피하는 게 본능이니까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모아둔 현금, 정말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현금을 쥐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잖아요.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으니까 내 돈이 지켜지고 있다는 안심이 되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은퇴 자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곧 돈의 가치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실 수 있어요. 돈이 왜 가치가 없어져? 그럼 뭘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테슬라 만들고 스페이스X 만들고 지금 AI 회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식이 위험하다. 현금도 위험하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왜 돈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 가면 예전이랑 가격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라신 적요.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싶은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내 돈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AI와 로봇 때문입니다. 지금 AI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아시죠? 챗GPT 나온 게 불과 2년 전인데 지금은 AI가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코딩도 해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회사 운영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예요. 사람을 고용하고 월급 주고 복지 제공하고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AI와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게 되면요. 이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로봇은 월급을 안 줘도 되고 잠을 안 재워도 되고 쉬는 날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물건 만드는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이론적으로는 좋은 일 같아요. 물건값이 싸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생산 비용이 전기세 수준으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될까요? 돈을 찍어서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일하든 안 하든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겠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지금 통장에 있는 1억 원이 10년 뒤에도 같은 1억 원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한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주식도 불안하고 현금도 불안하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들은 위기가 오면 뭘 할까? 우리처럼 불안해하면서 주식 팔고 현금 쥐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I 시대가 오면 거의 모든 게 공짜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로봇이 만들고 AI가 설계하고 인건비가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절대 공짜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요. 챗GPT한테 질문 한번 하는데 드는 전기가 구글 검색의 10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앞으로 AI가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율주행차도 AI, 로봇도 AI, 공장 자동화도 AI. 전부 다 전기 먹는 기계들이에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요. 미친 듯이 전력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계약하고 송전망 회사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보하느라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에 진짜 석유가 전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서울 강남 땅값이 비싼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발전소 옆 땅,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 이런 게 강남 땅보다 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AI 공장을 세우려면 전기가 펑펑 나오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회사 주식들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똑똑한 돈들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 나오면 어떠세요? 솔직히 좀 꺼림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거 도박 아니야? 사기 아니야? 실체도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에요.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월가는 코스피 보고 버블이다. 당장 팔아라라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사들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총 2100만 개. 딱 그만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필요해도 누가 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까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 반대예요. 아무도 더 찍어낼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희소해지는 거예요. 금이랑 비슷하죠. 금도 지구에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와도 비트코인의 수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AI 시대에 법정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죠. 물론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왜 이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보는 미래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지?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전력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 비트코인에 기관 자금이 몰린다는 것.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뉴스는 자극적인 게 잘 팔리잖아요. 코스피 폭락, 버블 붕괴 임박. 이런 제목이 클릭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빅테크가 원자력 발전에 투자한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집 중이다. 이런 건 클릭이 안 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돈 버는 정보는 쉽게 퍼지지 않아요. 부자들이 먼저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야 일반인들한테 알려져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뉴스에 나오고 그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매일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코스피가 오늘 올랐나 내렸나? 내 계좌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나무만 보는 거예요. 숲 전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놓치기 쉬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주가 등락이 아니에요. 돈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전력이 새로운 권력이 되고 희소 자산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매일 주가 확인하는 것보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읽는 거예요. 방향을 알면 흔들려도 덜 무섭거든요.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는지 이유를 알면 일시적인 하락에 패닉셀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정말 지금이 최악의 타이밍일까요? 투자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지금이 고점이다. 버블이다. 곧 터진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런 경고가 나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그때 세상이 망한다. 자본주의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주가가 반토막 났고요. 많은 분들이 겁먹고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미국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역대급 상승장을 만들었어요. 그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3월,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어요. 공포 그 자체였죠.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거기서 산 사람들은 1, 2년 만에 자산이 두세 배가 됐어요. 물론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패턴은 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똑똑한 돈은 오히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AI 칩 만드는데 반도체 필요하고,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에 배터리 필요하고, 해저 케이블 깔고 LNG 운반하는데 조선이 필요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포에 떨 때 같이 떨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거예요. 무섭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도망칠 때 뭐가 남아있는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알겠어. 전력이 중요하고 비트코인에 기관 돈이 몰린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나는 뭘 해야 해?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론만 알아서는 소용없으니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저는 이 종목 사세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사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해요. 다만 방향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큰 흐름이 뭔지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단타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오르내리는 주가에 일희일비하면 지쳐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단타로 돈을 잃어요. 통계가 그래요.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두 번째, 메가 트렌드를 공부해보세요. AI, 에너지, 로봇. 이런 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끌 산업이에요.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방향이 맞으면 시간이 편을 들어주거든요. 세 번째, 분산하세요. 주식만 하지 말고 다른 자산도 공부해보세요. 비트코인이 어렵다면 금이라도 좋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는 말, 진짜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건드리면서 투자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손절하게 되고 그러다 바닥에서 팔게 되거든요. 결국 투자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을 지키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여유는 공부에서 나와요. 내가 왜 이걸 사는지 알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봇과 AI의 결합으로 10년 뒤에는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 10배요. 엄청난 숫자죠. 물론 과장일 수도 있어요. 머스크가 원래 말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듯이요.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이의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파이를 못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아직 파이가 커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자리 잡아두면 파이가 커질 때 같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겁먹고 도망가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월가가 지금이 고점이다, 버블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맞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10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던 이 자리가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후회할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방향을 읽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